며칠 전 대학교 입학 수능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입 재미있는 그냥 흘러간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입 재수를 하면 그게 악몽인가? 어제 그 19일 50만 명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 성적을 갖고 가고 싶은 대학, 하고 싶은 과에 지원을 하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평소 꿈꾸던 무슨 대학, 무슨 과에 덜컥 한 번에 붙어 등록금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로 일생을 멋지게 살다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판사나 검사 아니면 변호사로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반드시 더 좋다는 법도 없고 잘못하면 감옥 가기도 쉬운 직업이 검사, 판사 아니겠습니까? 요새 성남 대장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연루된 놈들도 변호사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도 변호사입니다. 아무튼 고등학교를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20%가량은 내년에 다시 대학 진학 시험을 봐야 할 재수생으로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재수생 왕 선배입니다. 제가 196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4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사연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험 친 대학의 입학 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가 각 110점씩 220점, 수학과 역사가 100점씩 200점 해서 필기시험 총점이 420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체능시험 성적이 60점, 합해서 480점이 총점이었습니다. 당시에 체능시험 60점 중 24점이 시험장에 얼굴만 보이면 주는 기본 점수이고 36점을 갖고 100m도 달리고 턱걸이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공도 던지고 또 멀리 이렇게 멀리 뛰기 그런 거에서 등급을 매겨서 36점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 거의 모든 수험생이 48점에서 56점, 평균 52점, 53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달랑 27점을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무려 25점 정도를 체능에서 이제 못 받은 거죠. 공 던지기와 멀리뛰기에서만 3점을 달랑 땄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80명을 뽑는 과, 지금은 경영대학이라고 그러지만 그때 고대 상대 상학과에서 81등을 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80명을 뽑는데 제가 81등을 했습니다. 제 큰형이 당시 이제 그 고대를 졸업한 제 큰형이 당시 최고의 부수를 자랑하던 신문 한국일보였습니다. 한국일보 문교부를 출입하던 기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던 모교의 그 성적을 알아볼 수가 있었죠. 한 명도 초과 입학이 있으면 다음 해부터는 과 전체 입학 정원이 없어진다는 엄격한 정책이 있던 때입니다. 상하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법 집행이 엄격한 시기 첫 해였습니다. 그게 아주 후에 그야말로 두고두고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사지도 멀쩡하고 저가 이제 키도 컸습니다. 그때 179.5 키도 크고 체력도 남 못지않은 내가 군대도 36개월도 모자라 김신조 덕분에 5개월씩이나 더한 내가 41개월을 했습니다. 겨우 공 던지기에서만 3점을 얻고 나머지는 모두 기본 점수였을까? 저는 이게 두고두고 궁금했습니다. 50년이나 지난 지금도 저는 이걸 궁금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 주변 사람들은 그때 체능시험이 있기는 있었나 합니다. 모두 50점 이상을 얻고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저만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듬해에는 다 똑같은데 체능의 기본 점수가 40점이 되었고 전에 명탱이였던 저도 남들과 같은 수준 50몇 점을 얻었습니다. 군말 없이 1년은 동네에서 병원을 하는 아버지 옆에서 토끼새끼처럼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병원 외상값 수금도 다니고 어머니 짜증도 들어가며 지냈습니다. 학원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매일 가방 들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턱걸이 같은 운동은 해야 되겠기에 커다란 미군 도망백에 모래를 잔뜩 채워서 마당에 미루나무에 걸고 체력 단련을 한답시고 부산만 떨었습니다. 1년 내내 남들은 한 번 보는 입학시험을 또 봐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쪽만 묵직은했습니다. 학원은 제 집 오형제들에게는 나무의 일이고 나무의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인생에서 1년이 아깝다고 서둘러 대학을 갔으면 제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의 대학 선배가 될 뻔했습니다. 제 형 말대로 1년을 고스란히 눌러앉아 놀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가정도 있을 수 있었고 경험도 얻었고 친구 동료들도 알게 되었고 흘러 지금 책상에서 이런 하찮은 글이나마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참 오묘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건 바로 저 같은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아닌가 합니다. 혹 성적이 모자라서 꼭 하고 싶은 대학, 하고 싶은 공부를 오래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꾹 참고 한 해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십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7번을 사법심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한 해 다녀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너 번 떨어지고 에라 회사라도 계속 다니자 했으면은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나라를 구하자 소리를 외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수능이라는 게 참 웃기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몇십만 명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입니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수학, 더 상위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각 대학은 이를 참고하는 수준 이상으로 비중을 두면 안 됩니다. 시험 한 번이 삶의 행로를 가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대학, 또 공부하는 분야별로 요구하는 학생의 질은 각양각색입니다. 각 대학이 각자 기준대로 학생을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실력도 자질도 없는 학생이 부모 돈을 싸들고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 인류대학에 가는 일도 생깁니다. 소위 기부 입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닿지 않아 입학을 못하는 학생을 구제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 있어야죠. 다만 조국처럼 부정으로 자녀를 입학시키는 짓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눈 감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은 공정경쟁 제도가 있어도 조국 딸 조민 같은 케이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성이 있다면 부모가 자제해야 하고 주위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고발정신을 가져야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조국 딸 조민 같은 부정입학을 거르는 것은 공정한 입시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질이 낮은 학생을 억지로 구겨넣는 대학에 책임이 더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학 스스로 사회평가를 통해서 나는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이다 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평판과 졸업한 학생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학교 명예가 스스로 뜨거나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을 규정짓는 원리입니다. 재수하는 학생이 한 명도 안 생기기를 빌어보지만 재수하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 한 번 도전하십시오. 재수는 두고두고 후학, 후배, 후손에게 들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이고 좋은 추억이고 경험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